진정한 재앙이 중동에서 미군을 덮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중에 이란은 미국의 소중한 조기경보 통제기 E-3센트리를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전투 중에 이런 종류의 항공기를 처음으로 잃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항공기의 가격은 약 5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항공기 외에도 다른 항공기들, 특히 공중급유기들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불편한 진실이 갑자기 드러납니다.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 며칠 전에 이란에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항공기지의 위성사진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이 값비싼 미국 항공기들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믿지 않음에도 유럽 정보기관들에서도 언급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큰 명성 손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란의 손실과 이미 패배한 테헤란 정권에 대한 주장들은 더 이상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장광설을 무시하고 미국의 이란 지상 침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후원,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을 통해 이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모든 링크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해당 채널 링크도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와 더 텔레그래프 같은 여러 서방 언론들이 중동에서 파괴된 미국 비행기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서 여러 대의 군용기가 손상되고 귀중한 장거리 조기경보 통제기 E-3센트리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종으로서는 처음으로 알려진 전투 손실입니다. 이런 비행기의 가격은 3억에서 5억 달러 사이입니다. 이 비행기는 최근 며칠 사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 중에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나가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AWACS 항공기는 동체 위에 회전하는 레이더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 멀리 있는 위협을 탐지하고 다른 전투기의 목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미국이 60대 이상의 이런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어 손실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지만 그중 한 대가 파괴되는 것은 여전히 큰 손실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전의 에어 앤드 스페이스 포시스 매거진은 이 센트리 항공기가 실제로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비행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왜냐하면 이 에어포스 매거진은 그래도 전문 잡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이 1970년대 말에 등장한 이후로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센트리 항공기는 단 3대뿐이었고 그것도 전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KC-135 스트라토테커처럼 이 비행기도 보잉 707 여객기가 만들어진 동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미국은 아직까지 적의 대공사격으로 유인 항공기를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2 리퍼 공격용 드론 이 12대 넘게 격추되었는데 이는 이란 상공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는 이미 오래전에 무기가 없고 미사일도 파괴됐었으며 방공망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폭격기들 B-52와 B-1B를 포함한 미국 폭격기들은 여전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 내 목표물에 안전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AWACS 항공기가 그들이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전 보도에 따르면 앞선 공격으로 인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있던 KC-135 항공기 여러 대가 지상에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여기서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을 맡게 됩니다.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러시아가 이란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죄송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스티븐 비트코프의 헛소리를 매우 닮았습니다. 즉, 러시아가 물론 이란을 돕고 있지만 미국 군인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루비오의 인용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전이나 그 효율성에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의 표현입니다. 오늘 더 텔레그라프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이 있기 며칠 전에 이란에 바로 그 미국 공군기지에 위성 시주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 기지에 이란이 공격을 가해 값비싼 미국 항공기들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렘린의 위성들이 공격 전에 아라르자에 있는 술탄 왕자 공군기지를 3번이나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12명의 미군 병사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란군이 해당 지역의 미군 병사들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에 1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용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번 사진을 찍으면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을 찍으면 그건 시뮬레이션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찍으면 열이틀 뒤에 반드시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스크바는 테헤란에 정보를 전달했다는 비난을 부인했지만 테헤란 정권에 특정 종류의 군사정비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이란에 공격용 드론을 제공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전달과 관련해서는 크렘린이 가장 터무니없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뻔뻔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 군사기지의 위성 사진은 사실상 어느 군용품점에서나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상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란인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그것들을 다운로드했을 뿐이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란에 특정 종류의 군사용 제품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란에 정보 제공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라브로프입니다. 미국 장비의 사진은 군사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이 지역에서 정보 수집과 위성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지들이 현재 주기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작된 모험의 결과입니다. 미국인들이 이 기지들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을 대피시킨 것도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무부 장관은 아랍 동맹국들을 버리고 실망시켰습니다. 이건 마치 러시아의 전면전, 전쟁이 시작될 때와 비슷합니다. 연방의 세르게이, 그리고 2014년에 그 대머리 독재자 푸틴이 미국 군사장비 사진을 어느 군용품점에서나 살 수 있다고 했었죠. 그는 돈바스에서 모든 게 민병대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녔고 그들이 군사장비와 자동소총을 어디선가 군용품점에서 구했다고 주장했죠. 러시아 외무부 장관도 러시아 군인들이 그냥 군용품점에서 러시아 군복을 산 현지인들이라고 했죠. 라브로프는 미국 장비 사진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넘겨준 적 없고 그런 장비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수품 가게에서 산 거라면 젤렌스키의 경고를 믿지 않는다면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전쟁 수행에 있어 이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준비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한 유럽인들은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의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항공기가 격추된 이후에도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물론 이란을 돕고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군사작전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모든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링크와 계좌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